통찰력 있는 현명한 투자는 시니멘탈TV와 함께하세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네멘탈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100만 BTC를 모으면서 지배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 17,732개의 비트코인 100만 달러 달성 시 하나로 약 17조 7천억 원을 죽을 때 영원히 태우겠다고 선언했죠. 왜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수학적 진실을 밝혀내고 비트코인이 단일 세계화폐가 되는 최종 시나리오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죠. 총 비트코인 공급량이 몇 개죠? 네, 바로 2100만 개입니다. 그러면 세일러가 파괴할 예정인 비트코인 개수는요? 17,732개죠.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그러면 2100만 개 중에 17,732가 0.0844%이거든요. 겨우 0.08%.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희소성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알면 다르게 생각되실 겁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비선형적으로, 폭발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네, 시나리오 A인데요. 마이클 세일러가 만약에 키를 파괴하지 않고 갖고 있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를 가정해 봤습니다.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가 된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한번 해본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분 7.4%를 가지게 되는 거죠. 즉 740억 달러 어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자산은요. 그죠?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개인 BTC는 17,732개라고 그랬죠. 그럼 비트코인 100만 달러가 되면은 177억 달러가 됩니다. 합계 얼마죠? 917억 달러가 되죠. 917억 달러는 하나로 약 13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부입니다. 즉 마이클 세일러가 키를 파괴하지 않고 갖고 있을 때 MSTR과 마이클 세일러 개인 비트코인에 합산된 금액이 약 130조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세일러가 만약에 죽을 때 17,732개의 비트코인을 키를 파괴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가정해 봤습니다. 비트코인의 유통 가능한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죠. 그러면 17,732개를 빼면 바로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희소성 증가가 0.0844%가 희소성이 증가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약 0.08%의 희소성 증가가 그럼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보수적 추정으로는 1%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있다고 치고 중간 정도 추정으로 보면 5%, 공격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10% 올라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보수적으로 비트코인이 1%만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에서 보수적으로 1% 상승하면 얼마가 되죠? 101만 달러가 되죠.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가치는 1조 달러에서 이게 1조 달러예요. 어떻게 되나요? 1조 100억 달러가 되죠. 즉 10빌리언, 10빌리언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럼 세일러의 지분은요? 전에는 740억 달러 지분에서 얼마가 늘어나나요? 7억 달러가 늘어나서 747억 달러 정도 되겠죠. 그러면요. 개인 BTC 키는 파괴시킨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 177억 달러에서 이 키를 파괴하고 나면은 개인 BTC는 0달러, 0달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럼 순손실이 얼마입니까? 마이클 세일러한테 마이너스 170억 달러가 손해인 거죠.
그럼 마이클 세일러한테는 엄청난 손해겠죠. 추가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신의 멘탈 TV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구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달성했을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약 100만 BTC를 보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뱅가드가 얼만큼 가지고 있죠? 7.48%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캐피탈 인터내셔널은 5.65%로 약 565억 달러가 되겠죠. 블랙록이 현재 3위입니다. 네, 5.51%, 약 551억 달러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기관이 약 15% 정도 되거든요. 1,50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총 기관 지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약 33%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3,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죠? 자, 키 파괴하고 1% 상승한다고 했을 때 3,300억 달러가 약 3,333억 달러가 되겠죠. 네, 기간 이득은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바로 33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세일러가 마이너스 170억 달러를 손실할 때, 키를 파괴해가지고 마이너스 170억 달러가 될 때, 기관들은 33억 달러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보수적 1% 추정입니다. 그럼 만약 이것이 10% 상승한다면 기관 이득은 얼마가 될까요? 곱하기 10배 해서 330억 달러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세일러는 이 의문의 인물 마이클 세일러는 기관들에게 선물을 주려 할까요? 한번 세일러의 개인정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이는 현재 60세고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이죠. 자녀 없습니다. 상속자 없어요. 1965년생인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공동 창업자가 이런 증언을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세일러가 인터뷰를 한 번은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인터뷰 때 이렇게 말한 거죠. 바로 여기에 적어놓은 내용인데요. 나는 사토시의 횃불을 이어받아 정부와 기업의 비트코인을 커머셜라이즈, 즉 커머셜라이즈가 여기가 뭔가요? 즉 상업화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비트코인이 지금까지는 투기용 코인이 됐었는데 실제 비즈니스에 쓰이는 자산으로 쓰이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세일러가 말하는 커머셜라이즈는 상업화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을 더 이상 투기용 코인으로 만들지 않고 기업 재무제표 자산에 명기되는 그런 곳으로 만들 것이고, 또 비트코인을 국제 무역 결제 수단으로 만들게 하겠다. 또 비트코인을 정부 외환 보유고가 되게 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 커머셜라이즈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제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마이클 세일러가 자기 자신의 비트코인을 태우려고 하는 이유는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자들에 대한 프로라타, 이게 라틴어더라고요. 즉 어떤 뜻이냐면 공평하게 나눈다는 뜻이에요. 즉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자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나누어 기여하고 싶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프로라타 기여. 그래서 프로라타 기여라는 명칭을 한번 써봤습니다. 즉 이게 비례적 기여라는 뜻인데 세일러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이클 세일러의 17,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태우면 전체 비트코인의 공급이 감소되고 희소성이 증가되면서 모든 BTC 보유자가 자신의 보유량 비율대로 이득을 본다라는 비례적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이클 세일러 그는 자신을 비트코인 희소성 증가를 위한 제물로 스스로 바치겠다는 겁니다.
참 멋있죠. 자, 여기서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약 100만 BTC를 안 쓰고 있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0만 BTC를 안 쓰고 그냥 현재 없어진 상태 익명성으로 남아 있죠. 그런데 마이클 세일러도 자기가 죽고 나서 17,732개를 BTC를 태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합계가 유통이 되지 않는 합계 100만 개 플러스 마이클 세일러의 17,732 BTC. 그죠? 이것들이 파괴되면 총 공급의 4.85%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즉,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통제가 100만 개, 100만 개가 좀 넘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몇 프로인가요? 2100만 개의 약 4.76%입니다. 사토시가 지금 약 100만 개를 동결해 놨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4.76%예요. 즉, 총 통제하고, 즉 파괴하고 총 통제를 하는 그 개수가 총 2100만 개의 약 9.52%, 약 9%가 좀 넘습니다. 그럼 결국 이것이 뭔가요? 바로 민간 연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민간 연준이 실제로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될까요? 네, 실질적으로 그럼 100만 BTC를 보유하게 된다면 민간 연준이 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가지 권력을 갖게 되겠죠. 첫 번째는 뭘까요?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 가격 통제권입니다. 즉, 5%를 보유하게 되면 사고 팔기만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조절할 수 있게 되겠죠. 연준이 금리로 달러를 조절하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물량으로 비트코인을 조절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힘은 too big to fail입니다. 100만 비트코인은 1조 달러, 즉 하나로 약 1,400조 원이나 되는데요. 이건 국가 경제 규모급이에요. 정부가 보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누가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요. 그죠? 네, 세 번째는 무슨 힘이 생기나요? 바로 비트코인 담보대출 시스템을 이런 힘을 가지게 됩니다. 즉 보유한 비트코인으로 기업과 국가에 대출을 해주고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민간 연준의 핵심 권력이겠죠. 네 번째 힘은 뭘까요? 바로 비트코인 정책 결정권입니다. 정부와 협력해서 비트코인 규제 정책에 직접 개입하게 되겠죠. 글로벌 암호화폐 표준 영향력까지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힘, 네 가지 권력. 이게 바로 세일러가 지배권을 포기하고 17조를 태워서라도 얻으려는 최종 목표가 아닐까요? 자, 최종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봅시다. 2030년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4년 남았네요. 그죠?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좀 있으면 맞게 되는 그런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00만 BTC를 보유하게 된다면 세일러가 죽을 때 17,732개의 비트코인의 키를 파괴하게 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10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 이상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은 무엇일까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비축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기업들이 달러 대신 비트코인으로 결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국제 무역이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하겠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자신하냐고요? 자, 달러는 머니 프린팅, 연준이 무한정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유로는요? EU 재정 위기로 신뢰 불안이죠. 위안화는요?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으니 이 공산당이 통제하니 중립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요? 누구나 통제도 못합니다. 공급량 2100만 개로 고정이죠. 글로벌 네트워크죠. 비트코인이 사실상의 세계의 유일한 기축 통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블랙록이 있게 되겠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이클 셀러는 몇 살이죠? 60세입니다. 독신이고요. 자녀도 없죠. 그렇다면 마이클 셀러는 왜 17조 원을 태우려 할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17,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왜 폐기시키려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이클 셀러는 세 가지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요? 첫 번째, 그냥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MIT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그죠? 준천재인 거예요. 30개 이상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천재를 미쳤다고요? 아닐 겁니다. 그죠? 그는 미쳤다는 아닐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는 성인이다. 그죠? 17조를 기부하는 게 성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마이클 세일러는 지배권도 포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그는 게임의 본질을 이해한다. 그죠? 마이클 세일러는 게임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일러의 게임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다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이게 세일러의 게임 아닐까요? 첫 번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100만 BTC를 모은다. 두 번째, 지배권을 기간에 다 넘긴다. 세 번째, 죽을 때 개인 BTC, 즉 비트코인 키를 파괴한다. 네 번째, 비트코인 희소성을 극대화한다. 다섯 번째 단계, 민간 연준을 완성시킨다. 자, 그렇다면 최종 승자가 블랙록, 뱅가드, 전 세계 BTC 보유자일까요? 그러면 마이클 셀러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고요? 마이너스 177억 달러가 되고 중앙은행들은 화폐 주권을 상실하게 되죠. 즉 최종 패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셀러는 이렇게 기억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비트코인을 단일 세계 화폐로 만든 남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즉 개인의 부보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남자로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2030년 당신은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달러인가요? 무한정 찍어내는 달러인가요? 들고 다니지 못하는 금인가요? 아니면 비트코인인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화폐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마이클 셀러는 이미 자신의 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체스판의 말은 불타는 열쇠가 아닌가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네멘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네멘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